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태원 참사와 대구 10월 폭동 비교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946년 10월 달에 대구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남로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다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참사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레닌 돈 받은 김구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다. 자,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은 국민의힘. 여러분 이 착각을 하시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뭐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가 하는데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과 200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에 시다바리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사회주의 정책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피플 파워 파티 영문 명칭이 그건데 그게 뭐다?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 피플 파워 파티, 피플 파워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을 믿지 마십시오. 그 중국 공산당에 경제적으로 다 예속돼 있는 인간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걔들이 진짜 딥스테이트입니다. 글로벌 리스트고. 자,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후 할로윈 데이를 원래 10월 31일 날 하는데 10월 29일 날 이틀 땡겨가 했죠. 왜? 아니 토요일 날 민노총 집회하고 지금 이태원에 가가지고 지금 으쌰으쌰 미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누가 기름 뿌리고 그리고 마약 뿌리고 그 10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10월 달에 해야 돼. 11월 넘어가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틀 땡겨가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6.25 70년 전쟁 제가 그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입니다. 이건 다 행사를 2년 전에 다 기획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북계군과 4개월 중공군과는 38개월 전쟁 미군 참전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시진핑은 항미원조 사실은 대한민국 침공이다. 항미원조 방치하면 한국은 중공 속국이 된다. 지금까지 이념전쟁 계속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70주년 한미혈맹 영원하라. 이번 올해도 이거 행사합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그 밑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요 뭐 유튜버 가족도 아닌 애국시민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5차례 공세로 자유통일이 무산되었고요. 서울을 함락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2009년에 10월달에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시다바리가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척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어젠더를 따라가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의힘을 믿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은 민주당이 되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나 누가 정권 잡든지 상관이 없어. 왜? 둘 다 중국 공산당이 1중대 2중대 시다바리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이야기 했네.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자매결을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우방국이다 우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요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농민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하부기관으로서 정리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국시민들 여러분 거기 그 태극기 하신 분들 거기 당원 100만 당원 가입하자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에 그냥 앞제비가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그 아셔야 돼. 이거를 민주연구원이요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네요. 자,
여러분 이 공작관 TV라는 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 공작관 20년 이상 하신 최수용 선생님이 좌익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으니까요. 이 정보요원, 공작요원의 관점에서 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월호와 이태원 사건 공통점 탄핵몰이 과정. 자, 세월호 보수정권, 일어난 시기 보수정권, 이태원도 보수정권, 사고 발생 지역 전라도 해경 관할 친민주당, 이태원 사건은 전라도 경찰서장 용산 관할 친민주당, 용산 경찰서장은 문재인이 임명했죠. 1월달에 사건 일으킨 범인 존재. 세월호는 세월호 운항 직전 사건 당일 선박 선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과속 운항, 고의적으로 과적도 했죠. 과적도 하고 고의적 그로 투입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이태원 사건은 뭐 지금 여러 명이서 기름도 뿌리고 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의 늑장 대응. 세월호 때는 전라도 해경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미 해군 헬기 등 구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사건 때는 용산 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알고도 상위 경찰 병력을 지원 요청을 안 했죠. 그리고 언론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노골적인데, 이게 세월호 때는 고의적인 사건 이 기획이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추적 보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추적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해경을 비난하지 않았고 무조건 정권 탓 이런 몰이를 했죠. 그리고 이태원 사고 때는 고의적인 범인들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 뿌리고 한 거 이게 추적 안 한다고. 밀었다 뭐 기름 뿌렸다,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 다 찾아낸 거지 언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친문 용산 경찰서장 비난하지 않고요, 무조건 정권 탓 몰이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호 때는 노란 리본 달았고 사고 직후에, 이태원 때는 검은 리본 달았고, 필연이 자꾸 우연히 겹치면요 그 필연입니다. 이거 간첩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는 누가 했어요? 이태원 지금 사건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계속 이재명이 쪽 민노총 이쪽 개입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들,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20민심 사무총국 전화번호가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거기에 상임본부장 임동연 이 사람 전화번호하고 똑같네. 애들이 전화해보니까 민주당 그쪽 사람들이 받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과거에도 각시탈 쓰고 집회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이번에 각시탈이 기름 뿌렸다는 이야기 나오죠.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이에요. 자, 영등포 여기서 무궁화호 탈선했는데 3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여기 철로를 보면은 이게 누가 망치로 때린 거지. 앞으로 연말까지 화재가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전국에서 산불, 화학공장, 가스 유출, 폭발, 방화,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해상 오염 등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형 참사가 많이 발생할 건데, 이석기 RO가 통신, 철도, 가스 시설 파괴하자 이런 이야기 했죠. 근데 이석기 RO가 어디에 경기 동부연합이 어디에 또아리 털고 있어요? 성남시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총을 지금 접수했죠. 그리고 아태어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했다는 거 계속 나오죠. 그게 누구하고 가르쳐요? 이재명이 자꾸 교집합이 생기죠. 그리고 미 검찰이 이더리움이라는 대북 송금, 암호화폐 대북 송금 한 놈 잡으니까 거기서 이메일 주고받은 거에 성남시장, 서울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직책이 나왔죠. 그리고 또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라고 김의겸이가 폭로했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대형 참사 직접 수사를 못하게 했죠. 이게 대구 10월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기획한 게 아닌가.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역사를 모르니까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내가 장난치면 2번은 안 속는데 또 속고 하면 진짜 그 짐승 새끼 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이거 저기 공안 수사 공안 검찰 아니면은 이거 저기 뭐야 특수부 검사들 수준 가지고 이 추적 못한다고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노당의 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남노당의 이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1919년 3월 1일날 3.1 만세운동을 하고 국내외적으로 7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뭐 쭉쭉쭉 뭐 생기는데 이 전부 다 한성정부로 통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상위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날 생겼다가 이게 한성정부로 통합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상해로 다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이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4월 10일날 생겼다가 이 한성정부로 통폐합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이렇게 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식해서 그래. 그 없어진 거를 기리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전에도 상해 임정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뒤에 생긴 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되고 생겼다가 없어진 그 상해 임정은 상해 임정이라 이야기해야 되고 이 용어를 그대로 똑같이 정확하게 써야 된다. 자, 독립운동의 두 방향, 무장투쟁론과 외교독립론으로 나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독립론이고 이동희가 무장독립투쟁론입니다. 그런데 1918년 5월 12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조직합니다.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볼셰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하자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이동희가 원래는 여운형 안공군 한형권 세 사람을 볼셰비키 정부에 보내가지고 이 돈 좀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사람 한형권 한 사람만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 돈을 받아오다가 자금 탈취 사건이 생겨. 그게 국제공산당 1차, 2차 자금 탈취 사건입니다. 레닌으로부터 1차 40만 루블, 2차 20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중간에 이제 그 돈을 뺏겨. 그래가지고 김구가 사람 보내가지고 김리비 배달사고 낸 김리비 죽이고 막 그랬어요. 자, 레닌한테 200만 루블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아오고 그마 40만 루블을 받아옵니다. 이게 두 개 다 하면 3060억이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돈 가지고 또 싸우죠. 그래가지고 1921년 5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1921년 10월달에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깁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어선 선교사의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여운형, 김규식, 박은영, 김다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다. 제가 대구 10월 폭동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이 남노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왜 남노당을 좋아하고 가입을 많이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1921년 6월 27일 자유시 참변을 얘들이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몰살시킵니다. 여운형이하고 김규식 이런 사람 52명이 1921년 1월 21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레닌이 여운형한테 지시하죠.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러면서 여운형이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1921년 6월 27일 자유시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온 거죠. 예. 내가 그거까지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 이야기 드릴게요. 자유시 참변은. 자,
1922년에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하와이에 계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날 김구 내각에서 개헌을 공포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김구 주석,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산권 국가에서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 김자진 장군을 암살하는데 공산주의자 박상실이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민족주의 진영은 전부 다 완전히 와해가 되고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김구, 여운형이 이런 사람들이 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해서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5천년의 역사 동안 이 개인의 자유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는 인구의 40%가 노비였고, 뭐 한 번 노비는 죽어서도 노비, 여자도 노비, 여자는 짐승이 아니었죠. 그리고 일제시대 거치고 해방하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란 개념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자유란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신약 성경에 그런 개념이 나와. 거기서 이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게 이제 조선 말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1800여 명이 들어와 가지고 신약 성경을 전파하죠.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선의 그 양반들이 받아들이면서 신인 일치로 중에 회봉하여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0일에 생겼다가 없어지죠. 나중에 한성정부로 통합되는데, 여기에 임시헌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 전파하겠다. 그 이야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방역을 핑계로 백화점은 탄압 안 하면서 교회는 탄압한 거죠. 공산주의를 뭐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야 되고 민족 진영을 다 괴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헌법 정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의 개인의 자유가 생기는데, 서울법대 나온 검사, 판사 새끼들이 이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걸 몰라. 내 검사 판사들 보내 무식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개인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왜 들어갔는지를 몰라. 그 역사적 배경을 헌법학자들도 안 가르치고 서울법대 교수들도 안 가르치고, 서울법대 교수가 조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법대가 엉터리야. 엉터리. 여러분 앞으로 서울대 나왔다 하면은 믿고 제끼십시오. 다 엉터리야. 그놈들 국민 혈세로 공부하면서 다 엉터리를 배우고 공부도 안 하고, 이씨 멍청한 새끼들. 그러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요, 내가 검찰총장이요 하면 안 쪽팔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역사 공부하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역사 공부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제주 4.3 사건을 직권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직권 재심하면요,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좌익들의 그 사상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거기다 오케이 사인을 해주는 거라고. 역사를 모르니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법무부 장관 하나, 멍청한 새끼.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그거 당신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면 당신 죽는 거야. 당신이 이 나라 정통성을 부정한 역적이 되는 거라고. 무슨 폼 잡는다고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거를 뭐 저기 좀 뭐 명예 회복을 해줘야 한다 하는데 지랄 연병을 하지 말고 빨갱이들을 잡아들여. 누가 70년 전에 지금 역사 그거 회복하라 했어? 어디 씨 역사도 모르는 새끼들이 뭐 자꾸 그런데 그 자꾸 손을 대 진짜로.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있는 그 국장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NAP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란 거를 아예 법에 너가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이 헌법에서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빼겠다는 겁니다. 예? 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한다. 그게 그 NAP인데 차별금지법. 그러려면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성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여탕 들어가도 처벌을 못한다고. 그거를 지금 법무부 밑에 있는 국장들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당신 밑에 국장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당신은 알고 있나? 멍청한 새끼야. 그러고도 법무부 장관 한다고 지금 깜짝깜짝거리는 거야? 빨갱이들이나 잡아 빨갱이들이나 그런 거 손대지 말고. 진짜 나 진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밑에서 자기 국장들이 그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역사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 멍하니 보고 있나 그? 에이구 씨. 역사를 모르면요 국민 여러분 검찰총장을 해도 서울법대를 나와도 저기 법무부 장관 해도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소련이 이제 70년 동안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부 동유럽을 다 이제 빨갛게 물들였죠. 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 후에 우리나라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미 군정청에서 46년에 조사를 하니까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미 그 민족주의 진영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그 소련을 위해 가지고 소련 돈 받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여운형이니 박헌영이니 김군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일본을 위해 일제와 싸웠다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하니까 그거 좋은 거네. 그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운 이유가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저기 소련을 위해서 싸웠다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간첩 성시비역을 내려보내가 김구를 포섭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간다고 나중에. 자, 이 배경을 알아야지 그 대구 10월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8선으로 갈라졌죠.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와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46년 3월 20일 날 1차 미소 공동회담을 합니다. 소련은 우익은 제외하자 이랬고 미국은 좌우 모두 함께 정부를 만들자 이랬는데 최고의 반공 지도자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 합작 임시정부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 1923년에 자기가 탄핵당했거든. 그런데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출신의 김규식이 여운형이는 뭐예요? 아니 또 합작합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치면 되거든. 한번 해봤거든. 세월호처럼 세월 때 한번 해봤으니까 이태원 사고 또 저기 일으킨 것처럼 그 이승만 한번 잘라봤으니까 뒤에 또 좌우합작하자 해가지고 또 자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좌우합작 임시정부를 찬성하는 거예요. 선정선동 거짓말의 달인이다. 자,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이가 1945년 9월 10일 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만든 게 남노당입니다. 북쪽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그 북한 공산당 조선 조선 노동당 맞나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래 되는 거고 공산주의 레닌 돈 받아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박헌영이가 남쪽에 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남노당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둘 다 빨갛게 물든 겁니다. 조선 정판사 사건이 1946년 4월 초에 생기는데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공산당 투쟁 자금으로 쓰죠. 이래가지고 미군정이 그 박헌영이는 체포하려고 한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위기를 느끼니까 자기가 체포될 것 같거든. 위기를 느끼니까 뭐예요? 신전술을 발표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뭔 짓 합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죠. 똑같아. 역사를 모르면 그게 역사를 알면 그게 보여요. 자, 신년술 발표를 하는데 1946년 7월 26일 날 테러는 테러로서 피는 피로서 갚자 극자 폭력 투쟁으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예? 신전술 소련의 지령 박헌영이 전평 이렇게 흘러가죠. 총파업 46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철도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이 됩니다. 서울에서만 295개 공장이 파업을 했고 테러가 일어나죠.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 저격 사건 미수 46년 9월 12일 조병옥 경무부장 피격 46년 10월 26일 장택산 경무총감 피격 46년 11월 13일 아따 힘들다. 그거 막 여기저기서 테러를 나가면 많이 죽어요. 얘들은 피를 먹고 자라고 시체를 먹고 자라는 애들이 남노당입니다. 지금 저기 민주당 민노총 하는 짓거리가 똑같죠. 대구 10월 폭동이 10월 1일 날부터 생기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폭동입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이 주도로 일어난 공산폭동인데 300여 명이 피살됩니다. 여기서. 자, 이게 어제는 대구시청인데요.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에 전평 경북도평의회 위원장 윤장혁이가 대구시청 앞에서 쌀 배급을 해준다. 쌀 배급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아주머니 아이들 1000여 명을 동원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전선동이죠. MBC가 뭐 했어요? 10월 29일 날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나온다고 거짓 선전선동했죠. 그거 왜 대구입니까? 대구 10월 폭동. 이거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그게 역사를 알면은 보이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서울법대 나오고 저기 특수부 검사 그냥 정치 자금줄 추적하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이 공안 사건 이거 다루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자, 여기 어디야? 대구시청 앞에 쭉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대구역, 이게 대구역 부근에 사람들 모인다.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경 대구 부근 금종로 수천명 노동자 시위, 쌀 배급 1급제 폐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 이런 걸 불렀어요. 그리고 남조선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 건물 2층 여기서 경찰 저놈들 죽이자 뭐 죽이라 그래 놀래가 경찰이 총을 쏴 탕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 최무학이라는 대구 의과대학생이 조선공산당 대구시당 학생담당 비밀당원입니다. 10월 2일 오전 9시에 대구의대 학생회장 최무학이가 콜레라에 죽은 시체에 시트를 넣고 이거를 대구의대에서 탈취를 해와 시신을. 그래가지고 어제 대구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노동자 시체라고 학생들을 선전선동합니다. 그 시체는 경찰에 발포하는 전혀 무관한 해부 관찰용 시신이었다. 시체 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기 5.18 때 죽은 시신들 쌓아놓고 노제진 했죠. 시체 파리가 여기서부터 배경이 나온 겁니다. 대구의대 당시 해부학 실험실이면 대구의대. 1946년 10월 2일 대구 경찰서 앞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1946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대구 경찰서 앞 광장 동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은 지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몰려가. 그래가지고 46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경찰서 앞 광장 대구 경찰서 앞에 총 한 15,000명이 모입니다. 살인경찰 찾아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 지금과 똑같죠. 야 윤석열 물러가라 그거 아닙니까? 경찰이 먼저 무장 해제하면 군중을 책임지고 해산시키겠다. 또 거짓말하죠. 그래가지고 이성옥 서장이 거짓에 속아 무장을 해제합니다. 경찰이 무장 해제한다고.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리고 오전 12시경
12대가 경찰서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100여 명의 죄수들을 석방하고요. 모든 무기를 탈취하고 대구 경찰서를 장악합니다. 저기 용산 경찰서장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12 상황센터장 자리 비웠죠. 전라도 출신 경찰대 출신 12기 류미진인가 똑같은 거 패턴이 똑같아. 그리고 저기 윤희근 경찰청장 어디 충북 제천인가 어디 캠프장 가가지고 잤죠. 패턴이 똑같으면 경찰이 속된 말로 무장 해제를 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10월 2일 오후 6시경 대구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미군이 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삼덕동 민숙령의 집을 이 남노당 애들이 트럭으로 들이받은 후 5명의 가족을 삭살하고요. 경찰관 부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세 자녀는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쳐 살해하고 60대 경찰관 모친은 참나무 몽둥이로 내려쳐 살해합니다. 예? 사과농장을 경영하던 배홍수씨 61세, 당시 61세는 농민동맹에서 찾아와 농민을 착취해 재산을 모았다고 모략하고 낫으로 배씨를 살해하고 시위자들이 곡괭이, 도끼 등으로 배씨 가족 11명을 모두 무참히 학살합니다. 달성경찰서 습격, 달성공을 학살, 경찰관 6명 사망, 17명 중경상, 가옥 107채 파괴, 경찰 얼굴과 몸을 칼과 도끼로 난자하고 큰 돌을 머리에 떨어뜨려 죽임, 사지절단, 거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학살, 외강 경찰서 습격, 10월 3일 새벽 소총과 수류탄, 낫과 창으로 무장한 1,000명의 폭도 습격, 경찰서장 장석한의 눈을 파내고 혀를 잘라낸 뒤 전화선으로 묶고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한 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시체는 길에 버린 장서장은 두부로 붙어 절반을 찢어 죽였다. 경찰 4명은 도끼로 참살했다. 대구시보 46년 10월 13일자 기사 났죠. 자, 상주경찰서 습격 사건 10월 3일 폭도들이 습격, 경관 5명을 폭행 후 생매장했다. 영천경찰서 습격, 죽창, 낙, 도끼로 무장한 2,000명의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 15명 살해, 무기 탈취, 영천군수 이태수를 잡아 새끼줄로 묶은 뒤 도끼와 죽창, 낙 등으로 난도질하여 살해, 19명의 면직원과 관리들 살해, 5만여 명이 시위, 공무원 15명 사망, 100여 채 공공기관과 가옥 전소. 자양지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사진을 찢어 죽임, 화산지선, 경찰관의 두 눈을 뽑아 죽인 후 그 경찰관 자택에 불을 지르고 5명의 가족을 그 불 속에 밀어 넣어 생화장, 공산 폭다들의 만행, 총살, 죽창살해, 집에 가두고 생화장, 생매장, 목을 올가매어 자동차에 매단 후 거리로 끌고 다님, 나무에 매달아 살해, 큰 돌을 목에 매달아 수장, 여자들의 옷을 벗겨 겁탈하고 사지절단, 곡괭이, 쇠망치, 낫, 도끼, 몽둥이로 살해, 시신 얼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지름. 대구 10월 폭동, 인명 피해 집계, 대구 시내 피해 300여 명 사망, 경찰관 사망 38명, 공무원 사망 163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 30명, 경상북도 내 인명피해, 경찰관 사망 80명, 공무원 사망 24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 145명. 전남, 전북, 경기, 강원 등 전국 73개 시군구까지 확대, 경찰관 200여 명 포함 1,000여 명 사망, 3,600여 명 행불, 행방불명, 26,000여 명 부상, 3만여 명 체포. 대구 10월 폭동의 배우가 누구다? 스탈린, 스티코프, 소련군정, 김일성, 그 다음에 박헌영, 조선노동당, 그리고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 이게 나중에 이거 민노총 되는 거야. 민노총. 남노당이 민주당 되는 거고. 스티코프 일기에 보면 다 나와요. 1946년 9월 28일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발효들어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한다. 이 요구들이 충족될 때 파업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한다. 파업투쟁의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에 대해 미군적의 탄압을 가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여운형과의 회담 및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전문을 보낸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을 죽이자. 저 시체가 어제 죽은 사람이래. 경찰이 사람을 죽였어? 경찰을 죽이자. 경찰을 죽이자.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고? 야, 거지 선전 선동. 윤석열을 끌어내자. 뇌송송 구멍탁. 야,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내가 구멍이 난데.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5.18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구 10월 폭동 특징. 아까 내가 5.18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뭐야? 예. 그 대구 이제 5.18 때 뭐 경상도 군인이 뭐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왔다 그런 유언이 퍼졌죠. 패턴 똑같아. 빨갱이들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새로운 패턴 못해요. 개발 못하는데 보수는 멍청해가지고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짐승 새끼도 2번은 안 당하는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뭐야? 역사를 아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역사를 아는 정치를 안 뽑고 국민의힘 그거 또 뽑아주니까는 뭐예요? 야, 중국 공산당한테 업무 시다바리가 된 그런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자, 대구 10월 폭동의 특징. 소련과 북한이 배후에서 조정, 지시감독. 지금은 중공입니다. 중공과 소련이 배후에서 조정, 지시감독하는 거예요. 지금 스탈린, 지금은 시진핑이죠. 스탈린, 소련군정, 스티코프, 조선공산당, 전평 이래 가는 거고, 시위 명분으로 사회적 이슈 활용, 쌀배급 문제, 거짓과 선전 선동, 유언비어 시체까지 동원, 시위를 확산, 공권력의 과잉 진압 유도,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 조장, 시위 명분으로 이태원 참사 활용, 시위를 확산, 공권력의 과잉 진압 유도, 폭력 사용, 쇠파이프, 곡괭이, 낫, 죽창, 도끼 등, 폭동을 미화, 민중항쟁, 계급투쟁으로 왜곡 계승. 대구 10월 폭동은 모든 공산 폭동의 원조이자 모델입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대구에서 했는데 살인정권 퇴진하라. 박근혜가 사람을 죽였대. 세월호. 9월 총파업, 10월 항쟁 70주년 정신계승 노동자 대회. 살인정권 퇴진하라. 9월 총파업, 10월 민중항쟁 정신계승. 남노당의 후손들 아닙니까? 민노총이. 아닌가요? 자, 윤석열을 끌어내자 이태원 참사 5만 명이 모였대. 거짓말하자. 9천 명 모였는데. 그리고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민주당 조직들이 전국에서 참가했다. 조직의 대표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상임본부장, 민주당 송영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 쭉쭉 나오죠.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80만 대를 동원했다. 나오죠. 똑같지 않습니까? 야, 사무총국 전화번호가 상임본부장, 이재명이 상임본부장, 똑같죠. 그리고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등 5만 명 회원 보유단체래요. 그리고 김용민이가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조직폭력단, 성남마피아, 이재명이를 수행했던 그 마피아까지 동원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어제 저 경찰이 경찰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시신이다. 우리 추모하자. 5.18 때도 그 노제 지내고 했죠. 시신들 끌고 와가지고 그 등 뒤에서 칼빈 총 맞은 사람들 노제 지냈죠. 똑같은 거예요. 자, 공산주의 실체를 제대로 본 이승만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가 공산주의다. 이런 글을 태평양 잡지에 1923년 3월달에 실었는데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소련이 69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부국 강병의 아버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하였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승만 대통령. 자, 제주 4.3 공산 폭동의 진실을 밝히는 탐나의 봄이 제가 2년 동안 취재하러 다녔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게 12월 말까지 연장 상영을 하는데, 서울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입니다. 종로 3가역 5번 출구 나오시면 나고나키 상가 4층에 있습니다. 지방 상영 문의는 070-4570-8159가 하고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그 수용자들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당신 손대면 자기 좌익들 거짓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거야. 6.25 때 군사재판회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직권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죽었냐? 그 당시에 다 좌익이니까, 죽인 거 좌익이니까 전쟁통에 기록이 있나? 죽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무슨 관점으로 그때 무죄였다고 그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뭡니까? 좌익들이, 우리 군인들, 경찰들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래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말에 동조를 하는 게 된다고. 손대지 말라고. 빨갱이를 잡으라니까. 잡으라는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구속 안 시키고 무슨 자꾸 헛짓거리를 해.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역사도 모르는 새끼들이 왜 자꾸 역사를 자꾸 뒤집으려 손을 대. 개같은 새끼들 진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사 손대지 마세요. 당신 역사 손대라고 법무부 장관 앉힌 거 아니야. 역사를 모르는 새끼들이 왜 자꾸 손을 대. 국민 여러분, 아무리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간에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역사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고 손대면 여러분이 싸대기를 때리든 호통을 쳐야 돼요. 지금 자기 법무부 밑에 국장들이 뭐예요? NAP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그거를 법에다 만들어 넣겠다는데, 그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막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씨, 문디 자식. 여러분, 잘한다 하지 말고요, 욕을 하십시오. 너 똑바로 해야 하고 욕을 해야지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지금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원점 하십시오. 후원점 하시고요. 내가 저런 무식한 것들이 대통령 한다고,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하는 걸 보니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를 손대면요, 그거 반드시 나중에 칼날이 누구한테 와요? 그게 자기한테 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사 손대는 순간 당신 대통령이고 뭐가 날라가. 그냥 냅둬. 건드리지 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